자,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적법 문제 지금 다루고 있죠. 26번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기 촉탁까지 이제 묻고 있는데 1번에 신규 등록 제외라고 해야 됩니다. 등기 관서에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는데 먼저 있죠.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받아 말소, 축적 변경은 다 등기 촉탁 대상이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2번도요.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됐을 때 등기 촉탁하는 거고, 여기 소유자 변경 정리 또 하나가 등기 촉탁 대상 아닌 것 하면 1번에 신규 등록과 2번에 이 소유자 변경 정리는 이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에 신규 등록 아니면 2번 지문에 들어있는 소유자 변경에 따른 정리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딱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과 2번 신규 등록과 소유자 정리, 2번이 소유자 정리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죠. 3번으로 넘어갑니다. 축척 변경 사유로 등기 촉탁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 성락이 필요하다면, 성락이 있어야 된다면 이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 정본으로 그 성락에 가름할 수 있고, 4번 등기 촉탁은 국가를 위한, 이 말은 국가 자신, 국가 자기를 위한 등기로 보고,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한 때에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촉탁대장. 거기 내용을 적어야 한다.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그 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가 완료됐다는 완료 통지서가 지적소관청에 접수된 날부터 요건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요게 15일입니다. 15일. 다음 15일과 7일 두 가지 숫자 꼭 알아두셔야 된다 했죠. 오늘은 그 15일입니다. 5번. 자, 다음 27번.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한다.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이용 목적, 활용 목적 등 미리 관계 중앙정기관의 장에 심사를 받는데 심사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쭉 적었죠. 틀린 건데 1번은 중앙정기관이나 소속기관, 이 국가기관의 장들이 지자체 장까지, 자, 국가기관이 이런 전산 자료를 이용할 때는 이건 따로 심사 거치지 않죠. 2번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을 위해서 전산 자료 신청하는데 이런 규정에는 이건 심사 예외 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죠. 이거는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있죠. 여러분 토지 전산 자료 신청하거나, 특히 4번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조상 땅 찾기 이야기했죠. 이거 4번 조상 땅 찾기 위해서 그 상속인이 가서 피상속인의 전산 자료를
이용할 때는, 신청할 때는 심사받지 않을 수 있고, 특히 5번에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여기 보세요. 제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 신청. 요 경우 1번과 3, 4, 5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고 2번 같은 지문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 규정이 없죠. 2번은 심사 받아야 되고 나머지 지문들을 딱 한 번만 다시 봐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심사받지 않는 경우들이죠. 28번입니다. 토지 이동과 그에 따른 또 지적 정리와 등록상 정정까지 묻고 있습니다. 1번에 지적소관청이 등록상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면, 여러분 이게 이제 1번, 2번이 소유자 정정이죠. 요 소유자 정정. 요거 할 때는 등기 원칙이 등기된 토지를 말하죠. 1번은 등기 기준입니다. 등기 기준 보십시오. 등기 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관련 증명서, 등기 관서에서 제공해준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가지고 소유자를 정정합니다. 다만 2번 미등기 토지죠. 지적소관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성명 등에 관한 정정은 이건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요거 가지고 정정을 합니다. 3번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할 때, 이건 뭐 여러 번 했지만 신규 등록은 X인데 왜 그러냐? 소유자 정리 다음 신규 등록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신규 등록은 등기 기준이 아닙니다. 신규 등록 외에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가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했죠. 그러면 신규 등록을 제외한 소유자 정리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해준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가 제공해준 등기전산 자료 가지고 이건 소유자 정리, 소유자를 바뀐 변경된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은 제외죠. 그 다음에 4번 이제 요건 7일입니다. 앞에 26번의 5번과 28번의 4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했다고 통지, 요건 7일이죠. 그 다음에 5번 통지받는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 후 통지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면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나 게시판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게시, 공고를 해주죠. 이건 통지받을 자 주소 등을 알 수 없다면요. 자, 지적 정리 문제, 소유자 등 정정과 소유자 정리, 통지까지 이제 오늘 문제를 전체 한번 또 다뤘습니다. 29번 지적 기준점 16점. 여러분 이게 이제 29번은 16점을 가지고 청량을 할 때 청량기간, 검사기간 물었죠. 딱 한 번 물었는데 원칙은 여러분 청량기간이 5일, 이 점이 없으면 16점이 없으면 청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죠. 그런데 16점을 가지고 청량을 할 때는 이 5일, 4일에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뭘 더하느냐. 16점이니까 15점까지. 그러면 15점까지가 4일. 4일에다가 15점을 넘으면 15점을 초과하면 4점, 그 4점이 16, 17, 18, 19점까지가 4점이 초과되면 16, 17, 18, 19 다 1일씩 더합니다. 1일. 그러면 4일에다가 1일 더해서 5일이죠. 그리고 다시 20, 21, 22, 23이 나오면 또 1일 더합니다만은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왔다 그랬죠. 16점 요거. 16점이니까 4일에 1일 더하면 5일. 그럼 여기다가 16점에다가 16점을 가지고 청량을 할 때는 원칙적인 5일, 4일에 5일을 더해줘야 됩니다. 5일, 5일을 더해주니까, 더해줘야 되니까 요 청량 검사 기간은 4번 10일 요거죠. 5일에 5일 더하니까 10일. 검사 기간은 4일에 5일 더하니까 9일. 요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자, 다시요. 점이 없으면 16점이 없이 청량 검사할 때는 5일, 4일이잖아요. 그냥 5일, 4일. 그러면 16점을 가지고 할 때는 5일, 4일에다가 16점이 4일에 1을 더하니까 15점 초과니까 5일을 더해서 10일, 9일이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에는 검사 기간은 제외한 청량 기간을 물어가지고 10일이 답이었지만 지금은 청량 기간, 검사 기간 같이 물으면 10일, 9일입니다. 답은 자 30번 오늘 3주차 지적법 30번까지죠. 마지막 문제 지적법 청량입니다. 틀린 건데 청량 수수료 있죠. 1번 여러분 청량 수수료는 각 시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고시하는데 이건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 국장입니다. 이건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다시요. 지적 청량 수수료는 전국적인 거니까 이건 국토부 장관이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고시합니다. 내년도, 그럼 내년도 청량 수수료는 올해 12월 말까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여기 알아두시고 2번 청량 수행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이런 지적 청량 성과도는 검사 받아야 될 경우에 검사 받지 않으면 이걸 의뢰인에게 발급할 수는 없고 3번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지적 기준점 청량 성과를 기록 보관하고 이거를 성과와 그 기록을 일반이 열람은 자 앞에 문제에서 했죠. 이번 3주차에 청량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과 등본 교부는 청량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니까? 시도지사 소관청이 합니까?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합니다. 4번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거 두 가지 이야기했죠. 직권 정정을 했거나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 말소했을 때 이 두 가지는 수수료를 그에 들어간
청량 비용이나 수수료를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징수하지 않습니다. 5번, 청량에는 지적 확정 청량이라든가 지적 재조사 청량도 다 포함이 되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다 포함된다. 자, 여기까지 이번 3주차 지적법 문제였고요. 1번, 10번, 11번, 21번, 30번. 자, 다시 이제 마지막 31번부터는 다시 등기입니다. 자, 31번. 부동산 등기 옳은 거 물었는데 1번 보존기간이 경과된 또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 만료되는 해 다음에 3월 말까지 폐기시킨다. 요게 옳은 정답이고, 자, 2번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그 지방법원, 이 허가가 지방법원장의 허가받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원도 등기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허가받은 등기 신청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무원이니까 이 사람도 보정은 고치는 거죠. 잘못된 걸 고치는 것. 이것도 할 수가 있죠. 3번. 등기 신청 보정을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신청서나 그 부속 서류를 신청인 등에게 반환할 수 있는가? 이런 보정은 고칠 때는 등기소 와서 보정해야 되고 이 서류를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할 수 있다면 X죠. 4번,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할 때 등기 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촉탁 등기는요, 이게 부합하지 않아도 관공서가 촉탁으로 등기할 때는 이 부동산 표시 등이 일치, 부합하지 않아도 촉탁 등기는 수리 받아줍니다. 이건 수리해 줍니다. 5번,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인감뿐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인감, 무슨 토지 대장 이런 등본, 건축물 대장 같은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이거 다 유효기간은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모두 3개월입니다. 등기 신청할 때 제공하는 인감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무슨 등본은 모두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의 것, 발행일로부터 통일되어 있습니다. 3개월로 이내의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3개월로 다 통일됐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자, 32번은 우리가 딱 한 번 다룹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죠. 여러분, 주민번호가 없는, 우리는 등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내지만 주민번호가 없는 국가부터 외국인까지 요 5가지, 이 경우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안에 5가지를 다 적어드렸습니다. 보십시오.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가 등기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등록번호를 지정 고시하고, 2번,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부여하고, 3번, 외국 법인, 여기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했을 때 그 포함해서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부여하고,
다음 4번. 법인 아닌,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등 단체. 4번에 있죠. 종중 등 단체나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하지 않은 외국 법인. 여러분, 국내에 법인 등기 안 한 외국 법인은 단체로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이건 등록번호를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죠. 시군구청장이 부여합니다. 4번이 틀렸고 5번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를 체류지로 보고 관할 지방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이렇게 딱 한 번 다루죠. 기출문제에도 10년간 딱 한 번 나왔고요. 우리 시험에. 요 마지막 우리 9, 10월 마지막 단계에서 오늘 32번으로 딱 한 번만 연습합니다. 요 문제는 33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매매 같으면 매도인이 갖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걸 쭉 적어드렸는데 옳은 거 물었으니까 1번, 2번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상속 등기, 상속인이 말이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2번 유증은요, 우리 유증할 때 2번에 유증은요, 유증자가 갖고 있는, 또는 유증자가 사망하셨지만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상속인이 할 때 유증자가 갖고 있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요게 옳은 답이고, 3번 등기 권리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 등기할 때는 안 내죠. 반대로 3번 등기 의무자가 승소 판결 받아 등기할 때는 내고 제공하고, 권리자가 할 때는 안 냅니다. 4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등기 의무자로 관공서가 등기할 때는, 여러분 관공서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죠. 등기해도. 그럼 관공서가 할 때는 안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게는 등기필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은. 5번 보존 등기. 여러분 보존 등기 할 때는, 처음으로 하는 보존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없죠. 그런데 이걸 제공하느냐고 물었죠.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는데, 등기필 정보를 교부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물을 때 답이 1번, 2번의 상속과 유증을 잘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상속 등기는 안 내고 유증은 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 3번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33번에 3번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할 때는 안 내죠. 의무자가 할 때는 낸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34번입니다. 각하사유, 또 사건이죠. 여러분,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냐 아니냐 옳은 건데 OX로 합니다. 여러분 OX, 등기되는 건 O, 안 되면 X. 기억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가 본등기 못하게죠. 여러분, 늘 설명할 때마다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친 거죠. 근데 본등기 금지가 본등기 못하게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X 할 수 없죠. 니은 해제 조건부 권리. 자, 정지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되고 해제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X. 디귿 부동산 일부. 자, 공유 지분이 아닌 부동산 일부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X. 부동산 일부에는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 등기가 안 됩니다. 리얼.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는 절대죠. 절대. 분리해서는 다른 양도,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이 모두 사건이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이니까 모두 다 각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옳은 답이었고요. 다음 35번. 자, 용의권 중에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것이 이제 전세권이기 때문에 오늘 전세권 문제가 또 나갔습니다. 전세권 등기 설명 틀린 거죠. 1번,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전전세 등기할 때 두 가지 있죠. 필요적 기록사항, 전세금하고 전세권 설정 범위. 범위 그러면, 범위하면요, 토지 건물의 전부냐, 일부냐. 요게 범위죠, 범위. 용의권 등기는 네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모두 공통점이 범위, 전부냐, 일부냐는 이 범위가 무슨 기록사항입니다. 필요죠. 2번, 전세권 등기할 때 기간, 존속기간,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또 유효죠. 이건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3번, 전세권은 토지 건물의 일부는 되지만 용의권, 전세권은. 자, 딱 하나, 농경지.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일반 건물의 일부인 옥상. 이미 건물 옥상에 우리 학원 건물 이 옥상에 광고탑, 광고판 이거 설치하려고 광고탑이나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이 옥상에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려고 전세권이나 임대차도 됩니다. 여러분, 건물 옥상을 전세하거나 임대하는 거 당연히 되죠. 지상권 이런 건 안 되고 옥상에 전세권, 임대차 이거 신청할 수 없다. X입니다. 있다. 당연히. 그럼 건물 옥상도 전세권, 임대차 됩니다. 됩니다. 5번. 전세권의 범위가 건물의 일부이지만 특정 층, 우리 학원 건물 6층, 이 학원이 6층이죠. 6층 전부에 전세권 등기할 때는 그건 도면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6층 전부라고 적으면 됩니다. 다시요.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등기할 때는 도면을 내는 거 맞죠? 그러나 특정 층, 6층, 우리 학원 건물 6층 전부에 전세권 등기할 때는 6층 전부라고 적으면 되고 기록해서 내면 되고 이건 도면은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세권 등기였고요. 36번. 자, 건물로 토지로 물을 때는 A 토지
A 토지, B 토지를 합병 등기하려고 한다. 그렇게 물었고, 건물은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갑건물, 을건물을 합병하여 등록하는데 합병 등록하고, 이 등록은 건축물 대장에 먼저 합병하고 2018년 8월 1일에 하고 합병 등기하려고 한다. 틀린 거. 이렇게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답은 오늘 바꿨는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1번은 앞에도 했죠. 1개월 신청기간,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죠. 이거 변경등기 신청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럼 1개월 내에 합병등기 신청해야 된다고. 그거 을건물 소유자가 갑건물, 을건물에 합병하니까요. 2번 이거 과태료. 이거 뭐 앞에 문제 했죠. 오늘도 합병등기나 이런 합병 등기나 멸실등기는 신청 안 해도 1개월 이내에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과태료는 없죠. 부과되지 않습니다. 3번 합병 등기할 때 을건물 변경 전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가 이 건축물 대장, 아까 문제에서 건축물 대장을 먼저 합병하고 합치고 이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신청 정보 내용으로. 4번, 자 이거죠. 합병하고자 하는 갑건물, 을건물 모두에 똑같은 동일 내용의 신탁 등기나 저당, 이 신탁이나 저당권이 토지 건물 다 똑같죠. 토지 건물이 다 A 토지, B 토지에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거나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서 틀렸죠. 허용되지 않는다고. 있다. 합병할 수 있다. 5번 등기관이 만약에 합병 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등기 신청을 각하했다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 대장 소관청 시군구에 알려주는데, 이거 왜 알려주느냐? 합병이 안 되는 걸 합병했기 때문에 직권 정정, 이거 직권으로 여러분 직권 정정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직권 정정 사유에 보면 이 5번 지문이 있죠. 여러분 지적법에, 여기는 건축물이지만 똑같습니다. 합병이 안 되는 걸 합병했으니까 요거 직권 정정하라고 통지해 주는 겁니다. 37번 건저당으로 물었던 박스 문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건저당 기업 한 개의 건저당 설정 계약에 채권 최고액을 수개로 분할하여, 이 말이 여러분, 여기 분할하여가 각각 채권 최고액을 분할하여, 그 말이 구분, 채권자별로 이게 구분하여 수개의 건저당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죠. 구분해서 이렇게 등기, 한 개의 채권 최고액 가지고 여러 개를 저당 등기 못합니다. 이게 구분해서 하는 거 안 됩니다. 5. 니은 건저당 설정 계약서에 채무자 표시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 날일, 그 인형이 도장, 채무자 인형이 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죠? 도장이 날인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5죠. 디귿 피담보 채권이 이건 뭐 매시간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건저당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X고 있다. 리얼의 부동산 일부뿐만 아니고
공유 지분에도 저당 등기할 수 있다. 여기 일부뿐만 아니라 그러면 일부에도 부동산 일부뿐만 아니라 그러면 일부에 저당 설정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일부가 X고 공유 지분에는 저당 등기가 되죠. 그러나 일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부에도 저당 설정할 수 있다면 X입니다. 디귿, 리얼은 틀렸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억, 니은 답은 1번이고 답지에는 디귿, 리얼은 X입니다. 자, 38번이 여러분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보세요. 매회 나가는 가등기. 간단하게 이렇게 갑 소유 토지에 을이 가등기 쳤다. 뭐 예를 들 때도 제가 늘 이렇게 했죠. 1번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2번 가등기가 들어왔죠. 을이 요 가등기 쳤죠. 그러면 갑의 부동산에 가등기 들어왔을 때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가등기 본등기 하면 을은 가등기 한때 소유권 취득한다면 X.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이라는 물권 변동은 가등기 한때입니까? 본등기 시입니까? 본등기 한때에 소유권 취득하죠. 물권 변동은. 2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했고 을이 본등기할 때는 병에게, 여러분 3번 여기죠.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제3자 병에게 넘어갔을 때 이 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면 X. 을은 병이 아니죠. 누구 상대로 본등기 청구합니까?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행사해야 되고 3번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 설정해주고 을이 본등기 할 때 을은 정을 위한 물상 보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가등기 후에 들어온 저당은 을이 본등기하면 직권 뭐 됩니다? 말소. 이건 직권 말소죠. 4번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등기한 부기등기로 가등기도 이전되죠. 여러분 가등기 이전은 가등기 이전은 2의 뭐죠? 1. 가등기 이전은 2의 1. 부기등기로 이전됩니다. 답은 5번. 여러분 가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 물을 때 가등기 꼭 묻죠.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무슨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쓰더라도 가등기에는 추정력 없습니다. 5번이 옳은 답이죠. 39번이 신탁 등기입니다. 자주 나오는 신탁 등기. 여러분 묻는 유형이 있죠. 틀린 거지만 1번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되면 신탁 등기 변경과 말소는 신탁된 권리 말소와 동시에 요거 묻고 있죠, 여러분. 동시에 한다. 2번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한다. 3번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과 함께 신탁 등기 변경 등기할 때도 하나의 순위번호 요거
하나의 순위 번호를 쓴다. 4번 요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되면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여러분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1인이 단독으로 권리 변경할 수 없고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고 나오면 이건 공동이죠. 공동입니다. 다시요.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다른 수탁자가 한 명이면 단독이지만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이 여러 명이면 무선 신청입니다. 공동. 5번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여기 여러 개의 부동산을 신탁 등기할 때는 등기관은 각각 부동산마다입니다. 부동산마다 신탁 등기하니까 각각의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의 여러 개의 부동산을 신탁 등기할 때 하나의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 그러면 X입니다. 그럼 틀립니다. 40번.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등기부 중 갑구 얼구에 기입할 등기가 아닌 거. 자, 1번. 등기 신청 정보에 있는 접수 번호라든가 접수란에 갑구 얼구 접수란에 접수번호, 접수연월일이 적어지죠. 2번. 등기 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면 대표자 관리인도 적죠.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습니다. 종중 등 대표자 관리인. 3번. 대위 신청할 때는 여기 대위자가 채권자, 피대위자가 채무자, 그리고 대위 원인을 적죠. 자, 4번, 5번입니다. 4번. 구분 건물 아파트 대지 사용권이 있고 이 대지권 표시는 대지권 등기. 이 대지권 등기는 전유 부분 아파트 101호 여러분 사는 집 101호 이런 내 집 표제부 여기에 등기합니다. 이게 답이죠. 그러나 5번 있죠. 오늘도 앞 시간에 했죠.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했다가 이겁니다. 4번. 거기까지 5번 앞에 건물의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했다가 그게 4번이고 다음 대지권 목적 여기 토지가 아파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 이거죠. 이거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면 얼구의 대지권이라는 뜻 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이 설정됐다는 뜻을 적습니다. 이건 갑구 얼구가 맞죠. 문제 보세요. 40번. 갑구 얼구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가 물었기 때문에 4번이 대지권 등기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등기하니까 답이 4번이죠. 이런 문제가 과거에 또 있었죠. 답은 4번이지만 어디 한다? 그럼 대지권 등기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합니까? 한동 건물 1동 한동 건물 표제부에 합니까? 라고도 물었죠. 대지권 등기는 한동 건물 표제부가 아닌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 그런 뜻으로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3주차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우리 32회 시험 마지막 이제 우리 공시법 제가 하는 마지막 4주차 문제가 이제 9월 1주차, 2주차, 10월 3주, 4주 마지막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마지막 4주차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